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데브옵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주제로 저희는 솔루션 아키텍트가 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아키텍처 설계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순서로는 저는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안내, 그 다음 기술 안내,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 설계는 현재 그 고객의 상황과 그 다음 고객의 요구 사항, 그리고 사용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결합한 아키텍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객사의 상황은 지금 온라인 유통 커머스로 코로나 이슈로 수요가 급증했으며 또 새로운 콘솔 게임 버전 발매로 서비스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일 방문자가 10만 명이고 연간 6K 이벤트를 하는데 이 연간 6K 이벤트에서 동시 접속자 5만 명, 그리고 최대 방문자가 약 100만 명으로 서버가 다운되거나 DB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1티어의 구성으로 물리 서버의 모든 소스 코드와 DB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는 현재 위탁 개발사로부터 소스 코드를 인계해서 직접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그 다음 필요 인력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요구했으며, 그 다음 사업 확장을 위해 글로벌 운영, 그 다음 가용성, 탄력성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했는데요.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CI/CD를 구축했으며, 또한 IAM을 통해서 저한적으로 사용자나 그룹에 롤을 부여해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해서 제2, 제3 리전에 똑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글로벌에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오로라 EKS를 사용해서 가용성을 확보했으며, 그 다음 HPA, 쿠버네티스의 워크로드인 HPA와 오토스케일링을 활용해서 저희는 탄력성을 확보했습니다. 혹시나 저희의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보시기 힘드실까봐 저희가 한 장표에 모아놨고요.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아키텍처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1티어의 구성에서 저희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3티어로 구성했으며, 또한 저희는 DB 서버가 이벤트 시 그 다운되는 것을 고려하여 리드 레플리카를 활용해서 고가용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하지 못했던 주요 서비스들에서 이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프론트인데요. 저희는 그 글로벌 운영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다른 타 리전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엣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세계 각국의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는 데브옵스의 신화적인 특성으로 실제로 변경사항을 배포하거나 또는 캐시 내용을 무효화하는데 최소 2분이 걸립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1분 이내에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적 웹사이트 콘텐츠 전송 속도 향상으로 실제로 엣지의 정적 데이터 같은 것 아니면 또는 자주 접속하는 데이터를 캐시하여 오리진 서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EKS입니다. 그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로 만일 저희가 그 EC2 인스턴스에 실제로 컨트롤 플레인 노드를 구축하게 된다면 API 서버의 이중화나 아니면 HD에 대한 백업 정책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EKS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또한 실제로 EKS 같은 경우는 비정상 컨트롤 플레인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교체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테이너를 도입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식성입니다. 현재 IDC 센터에 고객의 OS 환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저희의 컨테이너 앱을 어디서든지 실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는 컨테이너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오토스케일링입니다. 현재 고객은 연간 6K 이벤트를 하여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미리 인스턴스를 확장해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을 구축했으며, 또한 평상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리젠탈 파드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파드 자체의 개수를 증가시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부하 테스트 결과 파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AWS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클라우드 AWS 자체에서 엔진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MySQL 또 아니면 MySQL, PostSQL과 완벽 호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10분의 1의 비용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성능 및 강용성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버전 1에서는 리드 레플리카를 활용해서 읽기 트래픽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했지만, 이는 쓰기 트래픽에 대해 가용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마스터 노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 노드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읽기 트래픽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멀티 마스터로 업데이트를 하여 쓰기 트래픽마저도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의 인스턴스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페일 오버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기술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한눈에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눈에 표시를 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IAC의 테라폼, 그다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의 쿠버네티스, 그다음 CI의 깃랩 러너, 그리고 CD를 위해서 아르고 CD와 헬름,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와 글을 또 시각화하기 위한 그라파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드형 인프라로는 테라폼을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테라폼을 사용했던 이유는 인프라를 설계를 담당했던 제가 부재 중일 때도 팀원들이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잘 짜여진 코드를 통해서 팀원들이 제가 부재 중이거나 혹시나 설계를 못하는 상황에도 팀원들이 대신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코드형 인프라로의 장점으로는 테라폼 스테이트 파일을 통해서 현재 리소스 파악과 그리고 현재 리소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구축한 고객사의 네임스페이스 구성입니다. 현재 저희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를 구축했으며, 또한 AWS IRSA라고 IAM 롤을 서비스 어카운트에 부여해서 그 파드가 그 역할을 부여받아서 다른 AWS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CI/CD 담당인 이재정 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I/CD 부분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전 버전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이 AWS 코드 시리즈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빌드되는 과정에서 그 인스턴스가 구동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 배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키텍처를 CI 부분은 길랩을 사용했고, CD는 이렇게 아르고 CD를 사용해서 아키텍처를 다시 재설계하였습니다. CI 부분을 발표는 대신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I/CD의 CI 부분을 맡은 박정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CI/CD란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짧은 주기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CI/CD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팀원들과 분업하는 통합할 때 개발되면 기능 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테그레이션 해결이라고 부르며 해결 방안으로는 CI/CD가 있습니다. CI/CD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동 배포와 부동 배포를 비교해보면 번거로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I 도구로 사용한 깃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깃랩은 길 레퍼지터리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 단일 데브옵스 플랫폼입니다. 주요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제한 파일 레퍼지터리 제공. 둘째, 단일 CI/CD 시스템. 셋째, 개발 속도 향상 가능한 경계 실행 지원. 마지막으로 이전 파이프라인 향상 관리입니다. 다른 CI/CD 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과 GitHub 액션 파일 레포지터리는 부분적 무료인 반면 깃랩은 무제한 무료입니다. 다른 특징들도 비교했을 때 깃랩이 가지는 장점이 존재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테라폼 CI/CD 동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IDE에서 테라폼 코드를 작성 후 깃랩 레포지터리에 푸시하면 미리 구성된 깃랩 러너의 트리거가 전달됩니다. 트리거를 전달받은 깃랩 러너는 도커 실행자를 시작한 뒤 스테이지에 맞게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플랜 잡을 시작하면 테라폼 컨테이너가 올라오며 테라폼 작업 계획을 담은 다음에 파일의 아티팩트를 다음 잡으로 넘기고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 어플라이 tab에서는 어플렛 파일을 사용하여 선언된 리소스를 AWS에 어플라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트로이는 구축된 환경을 파괴하는 스테이지로 매뉴얼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디스트로이 자 컨테이너가 올라온 뒤 테라폼으로 구축된 AWS 리소스가 파괴됩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CI/CD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AC CI/CD와 마찬가지로 레포지토리에 푸시하게 되는 파이프라인이 작성되며 노드 컨테이너를 사용해 빌드에 필요한 패키지 인스톨을 한 뒤 해당 아티팩트를 다음 작업 빌드에 넘기게 됩니다. 빌드 잡이 시작되면 노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해당 작업을 또 마친 다음 디스 디렉토리 아티팩트를 테스트와 디플로이 투 S3 잡에 전달하게 되며 S3에 푸시하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캐시를 고려하는 분명기화하는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 CI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레포지토리에 푸시하려 하는 파이프라인이 동작되며 글즈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빌드를 한 뒤 테스트, 도커인 도커를 사용해 도커라이징을 하게 됩니다. 도커라이징을 마치면 파이프라인 번호를 이용해 버전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ECR에 푸시하게 됩니다. 다음 발표는 이재정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구축했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프론트의 페이지에 배포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우측의 프론트 페이지에는 0.2 버전이 표시되어 있고 이 프론트 페이지의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app.view 파일을 0.0.3으로 수정한 뒤 소스 코드로 커밋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커밋하고 나면 이 CI/CD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작 과정을 보면 인스톨, 빌드, 그리고 테스트를 거쳐서 S3에 디플로이 되는 과정까지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됩니다. S3에 배포된 후에 이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보면 0.0.3으로 변경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지속적인 배포를 위해서 Argo-CD라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덥스 스타일의 배포를 지원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Git이라는 싱글 소스를 사용해서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클러스터에 반영하기 때문에 배포 과정에서 좀 여러 에러 등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이고 Argo-CD 웹페이지에서 어떤 레포지토리와의 싱크 스테이터를 확인하거나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헬스 체크를 파악하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배포를 위해서 툴을 선택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Argo-CD 이외에 스피네이커라는 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피네이커는 러닝 커브가 존재했고 무엇보다 많은 리소스를 요구하는 탓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Argo-CD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의 패키지 매니징 툴인 헬름입니다. 주로 패키지 도구라고 하면은 apt나 혹은 yum 명령어 등을 떠올리곤 하는데 헬름 또한 그들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포맷을 사용해서 Git과 같은 레포지토리에 공유를 하거나 혹은 다운을 받아서 바로 차트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변수 값을 등록해서 어떤 차트를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했던 헬름 차트를 보면은 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차트는 차트의 이름이나 버전 등이 담긴 차트.yaml 파일 그리고 쿠버네티스 리소스 생성을 위한 이렇게 템플릿 하위에 YAML 파일이 들어있고 변수 값을 저장하기 위한 values.yaml 파일이 이렇게 차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키 밸류 형태로 values.yaml 파일에 변수 값을 등록해 놓고 이렇게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한 파일에서 변수 값을 참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헬름 차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축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백엔드에 배포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스코드, 변경된 소스코드를 메인 브랜치에 머지를 합니다. 이 소스코드를 커밋을 하고 나면 CI/CD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되는데 빌드,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도커 라이징이 됩니다. 도커 라이징 된 후에는 빌드된 이미지가 저희가 사용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0.0.49의 최신 이미지로 푸시되게 됩니다. 후에 저희가 사용한 헬름 차트에서 이미지 태그 부분을 변경한 후에 이 부분을 커밋을 수행합니다. 후에 Argo-CD 웹페이지에서 그 싱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웃 오브 싱크가 표시되고 싱크로나이저 버튼을 통해 변경된 이미지를 재배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랩 롤백입니다. 클러스터를 롤백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르고 CD나 헬름 또한 롤백을 지원하지만 소스 코드를 롤백하는 것이 장애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 0.1.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이 버전이 만약에 장애가 발생해서 롤백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가정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버전인 0.1.1 커밋 아이디를 확인하고 길 리셋 명령어를 통해 해당 커밋 아이디를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리셋 명령어를 수행한 후에 변경 사항을 푸시해주는 과정입니다. 후에 레포지토리를 확인하면 이렇게 버전 정보가 0.1.1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구축을 맡은 김상윤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리소스의 사용량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예방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모니터링 도구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자원이 이제 매트릭을 프로메테우스로 보내는 이러한 푸시 방식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가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대상이 있는 매트릭을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아키텍처는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이제 노드 이스포트나 푸시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서 이제 풀 방식으로 이제 매트릭을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론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노드에 문제가 생겨서 파드가 죽거나 다시 재생성될 경우 그동안 수집한 매트릭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 EBS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라파나입니다. 그라파나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집한 매트릭을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이제 시각한 이제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오른쪽 영상은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클러스터의 사용량과 파드의 사용량을 그라파나를 활용해서 이제 확인한 영상입니다. 저희의 이제 아키텍처 변천사입니다.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데이트한 이유는 쓰기 트래픽의 고가용성 확보와 빠른 페일오버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리드 레플리카가 아닌 멀티마스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버전 3에서는 CI의 시간 단축과 그리고 배포 과정의 파악과 배포 시의 클러스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CI는 긴랩을 사용하고 CD는 이제 아르고 CD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전 4의 저희 최종 아키텍처에는 시스템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와 이제 그라파나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팀장님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키텍처의 개선 사항에 대해 나열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CI/CD 자동화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한 번에 수동적인 헬름 차트의 변경을 푸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개선하기에 아르고 CD의 이미지 업데이터라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스캔해주는 그런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적용하게 된다면 아르고 CD는 ECR의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이 업데이트된 것을 헬름 차트에 자동으로 푸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로깅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애에 대한 트러블 슈팅,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 되지만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로깅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